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학자에서 행정가, 지금은 또 정치인이 됐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연구하는 학자의 길도 걸었고요. 또 실천하는 행정가의 길도 가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서 보니까 가장 궁극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정치에 있다고 봤습니다. 정치를 변화시켜야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회적 약자는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잘 살기 위한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과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달았죠. 정치인으로서는 사실은 제가 신상품입니다. 따끈따끈합니다. 학자 20년, 또 부시장 행정 경험 5년의 경험을 가졌는데요. 통상 학자는 현실의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고 또 행정가는 그 처방을 갖고 현장에 실천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5년 동안 부시장으로서의 현장 경험을 통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회의 소소한 제도적 모순점도 많이 발견했고요. 문제점도 많이 보았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미래 비전과 또 계획과 설계할 수 있는 지혜도 생겼습니다. 정치인은 사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실천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조종자 역할입니다. 따라서 저는 정치인으로서 그런 경험과 지혜를 갖고 더 좋은 세상을 꿈꾸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하고 함께 가시죠. 저희 부시장 재임이 한 5년쯤 됐습니다. 만 5년이었는데요. 통상 부시장은 한 2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민선 5, 6기를 거쳐서 5년간 부시장을 수행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민선 시대 최장수 부시장일 겁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 동반자인 염태행 시장과의 무한한 신뢰관계가 이렇게 서로 형성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부시장으로 저는 도시계획 전문가였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나 건축, 또 교통, 안전, 녹지, 건설 이런 분야에 기술직을 총괄하는 행정을 했었습니다. 부시장으로 현장에서 실천한 다양한 성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수원에 오랫동안 수건 과제가 있었습니다. 수원 컨벤션 센터라든지 또 환승역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마이스 도시를 위해서는 이런 도시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이런 인프라들을 완성했었습니다. 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 동안 우리가 차 없이 생활하는 페스티벌을 열었는데요. 축제를 열었죠. 생태교통 페스티벌이라고 하는데 이런 페스티벌을 비롯해서 수원 수목원을 추진하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친환경적이고 또 지속 가능한 도시의 좋은 모델을 또 완성했습니다. 또 다시 보면은 아울러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이라고 이제 전국에서 많이 파생되는데요. 겁없는 도시의 전형적인 모델이었습니다. 이런 겁없는 도시의 실천이 이제는 대한민국 지자체의 자치와 분권의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런 덕분에 UN 해비타트 대상이나 또 지속가능한 도시 대상을 비롯해서 국내에 많은 상도 받았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미진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2010년부터 추진했던 친환경 교통수단 트램, 일명 노면전차라고 하는데요. 이건 중앙정부가 아직도 제도가 이렇게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아서 아직도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첨단 연구 단지인 서수원 사이언스파크도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열심히 추진했던 수원 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 수원과 화성의 갈등으로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지난 부시장 5년은 제게 정치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정치인으로 더 좋은 민주주의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수원 갑지역, 일명 장안인데요. 이 장안 지역의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 저희 장안 지역이 사고 지역이었었습니다. 2016년에 민주당 이찬열 현역 국회의원인데요. 이찬열 국회의원이 탈당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다시 지역위원장으로 다시 맡고 나서 이 사고 지역을 전국 최우수 지역으로 바꿔놨습니다. 저희 정치 철학인 거버넌 정치를 우리 당원들과 함께 실천한 덕분입니다. 그동안 학자와 행정가의 경험을 통해서 당원은 물론이고 시민들과 서로 소통하고 또 협의하는 그런 정치가 대의민주주의의 새로운 정치라고 생각하고 추진했습니다. 거버넌 정치는 주요한 의사결정을 민주적으로 같이 결정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노력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300인 원탁 토론, 300명 모여서 원탁을 토론합니다. 원탁 토론을 하는데요. 이런 것을 비롯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지역 의제를 토론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또 지역 발전과 더불어민주당 가치와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이나 골목길이나 이런 데서 우리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논의하고 경청했습니다. 소위 아래로부터의 정당 민주주의를 실천하려고 노력한 거죠. 덕분에 지난 대통령 선거와 또 아시다시피 지방선거에 큰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그동안 노력한 덕분이 최근에 많은 상을 타게 했습니다. 상복이 터졌습니다. 지난 경기도 1등, 또 전국 2등의 지역위원으로 우리가 평가받았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또 최근에는 개인적으로 지난 2년간의 지역위원장 활동의 노력을 인정받아서 민주당 최우수 위원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당대표 1급 특별포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특별포상은 내년 총선에서 가점을 받는 굉장히 영광된 상입니다. 덕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제 정치적인 별칭이 하나 생겼습니다. 민주당 최우수 위원장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저를 부르실 때 민주당 최우수 위원장이구나 이렇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과는 물론 민주당원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년 총선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거버넌 정책이 중시되고 있어요. 이걸 최초로 제안한 사람은 하버드대 윌리엄 힐러 교수라고 하는데요. 집단지성을 얘기했고 이 집단지성이라는 게 뛰어난 전문가 엘리트보다는 시민들 대중이 모여서 오히려 더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겁니다. 이 집단지성을 존중해서 취하는 행정이 바로 거버넌스 행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중요한 시정의 의사결정을 시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함께 결정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그동안 행정 불신은 높아지는데요. 시민의식은 굉장히 오히려 또 거꾸로 높아져서 이 거버넌스 행정이 오히려 혁신적인 정책이다. 혁신적인 행정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촛불혁명 이후로는 더 중요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학자 시절에 이런 거버넌스 행정을 중요하게 연구도 했고요. 행정가 시절에는 이걸 직접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천한 것이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300명, 500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도시의 의제를 토론하고 직접 결정하는 것 가능하게 실천해 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시계획 시민계획단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시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공약이라는 거죠. 저희 그런 공약들을 제안하고 평가하는 좋은 시정위원회, 또 시의 예산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부를 주민들이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지금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마을 만들기 협의회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 하다 보면 주민들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갈등을 조정하는 소위 시민 배심원제 이런 제도들을 직접 추진했었습니다.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왜 있었느냐? 그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대부분 300인들이 모이고 또 500인들이 모여서 직접 토론하고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했던 신고리 오리코기 공론화위원회 들어보셨죠? 이것도 아마 우리가 옛날부터 수원에서 했던 거버넌스 행정과 유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직접 실천하고 경험한 이 집단지성의 거버넌스 행정, 이제 대한민국 정책과 제도로 정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버넌스 행정이 자치와 분권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정착화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행정 철학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적정한 제도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인으로서 제가 할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제가 살고 있고 현재 또 앞으로 정책으로 출마할 지역이 바로 장안구입니다. 현재 한 인구 30만 정도가 되고요. 원래 장안이라는 뜻은 정조대왕이 만들었습니다. 국운이 번창하고 또 태평한 태평성대를 꿈꾸는 도시를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장안인데요. 거창한 꿈이었죠. 근데 지금 장안구는 수원에서 가장 쇠퇴하고 낙후된 동네로 전락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단순한 지표로 아파트 평균값이 가장 낮습니다. 또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되는 것보다는 유출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 저도 많이 고민했는데요. 결국 답은 이겁니다. 지난 15년 이상 장안 발전을 위한 특별한 청사진이나 또 정치적 추진 동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안심하십시오. 조금씩 또 좋아지는 성장 동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이 발표돼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건데요. 인덕원 동탄선 전철이죠. 또 구로 수원 BRT 버스 노선입니다. 또 새로운 신교통 수단이 트램이 수원역에서 장안구역까지 연결될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신분당선 연장선이 우리 주변을 지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다양한 교통망이 확정돼서 아마 장안이 앞으로 교통의 요충지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장안 지역 발전을 위해서 미래청사진 시급히 마련돼야 됩니다. 이런 점을 착안해서 이제 정치인이 된 저로서는 앞으로 장안을 어떻게 끌고 갈까, 어떻게 발전시킬까 이렇게 청사진을 만들었는데요. 올해 초에 장안의 3대 성장판 이렇게 청사진을 발표하고 그 발표를 지역민들과 토론하고 또 공론화시켜서 지금은 이제 행정과 수원시 행정과 경기도 행정과 협의하는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조금 소개를 드리면요. 수원의 3대 성장판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역 장안에 테크노밸리를 조성하자. 일명 북수원 테크노밸리 조성입니다. 우리 지역이 경제가 좀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덕분에 또 국가 경제도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첨단 융합산업 이렇게 모여있는 북수원 테크노밸리를 우리 지역에 조성하자. 조성할 공간도 있습니다. 최소한 5만 명 이상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도 승낙을 했고요. 또 타당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청사진은 우리 장안 지역의 토지이용,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토지이용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이용을 활성화하고 또 쇠퇴하고 낙후된 동네를 촉진시키는 도시 재생을 활성화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지역을 관통하는 1번 국도변을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호텔도 들어오고 또 컨벤션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상업으로서 활성화돼야 장안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촉진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 노후된 동네들은 주거정비 또 도시재생 등을 통해서 도시를 다시 바꾸는 거죠. 이게 일명 도시재생이라는 건데요. 두 번째 청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청사진은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시설들, 이것을 생활 SOC라 그러는데요.
많이 부족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주차장, 도서관도 좀 곳곳에 있지만 여전히 도서관도 부족합니다. 또 여러 가지 체육시설, 이런 생활 SOC를 시급히 확보해야 될 것들을 공급하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것을 장안의 3대 성장판으로 설정하고 발표도 하고 현재 행정적으로 수원시와 또 경기도와 충분히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시민들하고 자세한 내용을 충분히 협의하고 또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저는 꿈을 꾸는 정치인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 국민들한테 더 좋은 세상의 꿈과 비전을 주는 거죠. 저는 그동안의 학자, 행정가, 이제는 이제 정치, 총선을 준비하는 정치인이 됐는데요.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정치적 비전과 꿈을 갖고 있습니다. 뭐 크게 보면은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거버넌스 정치를 위한 정치적 비전과 꿈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거버넌스는 참여와 협치의 집단지성을 믿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많이 비판을 받는데요. 그런 비판받는 것들을 바꾸고 싶습니다. 권력 정치에서 우리가 참여하는 정치로, 또 계파 중심의 정치에서 서로 협력하는 정치로, 또 늘 이념에 빠진 이념 정치에서 우리 주변의 생활을 도듬는 생활 정치로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이미 촛불혁명으로 우리 국민들 눈높이, 정치적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참여 협치의 거버넌스 정치로 새로운 정치를 꿈꾸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포용국가 실천의 비전과 꿈입니다. 우리 사회의 계층 간의 갈등, 또 굉장히 양극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불평등도 많이 이루어졌고요. 이런 계층 간의 갈등이나 양극화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정치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은데요. 그것이 바로 포용국가를 실천한 겁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소외계층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위한 포용국가 실천으로 새로운 정치를 꿈꾸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한반도 신경제를 통한 경제적 발전을 하는 비전과 꿈입니다. 우리가 남북 평화가 더 나아져야 되는데요. 더 나아지면 우리 DMZ를 생태 평화 벨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세계인 축제의 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경의선과 동해선으로 교통축을 연결해서 한반도 경제 발전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도로도 넓고요, 주택도 넓고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남북 교류로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권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전문가로서 남북 양쪽의 DMZ 안에 평화특별자치시 조성을 통해서 한반도 신경제의 새로운 정치를 꿈꾸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저 이재준 여러분과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 비전과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담 아세요? 혼자 꾸는 꿈은 단지 꿈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저는 그 속담을 좋아하는데요. 정치적 꿈과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해서 실천하고 싶습니다. 현실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죠. 여러분, 장안을 장안답게 또 나라를 나라답게 이제 준비된 이재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